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정스님 눈길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침묵이 받쳐주지 않는 말은 소음이란 이제 단락을 읽을 차례인데요. 이제 다음 주 9일이 이제 법정스님 입적 10일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부분 좀 특별히 저희도 오늘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보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법정 스님이 이제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맑고 향기롭게 감사를 지내셨던 예, 지산 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와. 네, 참고로 저희가 앉지 않으신다는 거를 저희가 억지로 하셨고, 예, 말씀을 좀 아껴주신다니까. 그래도 침묵하시는 손님이시고. 딱 이런 뭐죠? 이야기랑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늘보가 예, 특별히 모셔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네, 한 네. 2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사회에 나온 지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집안에서만 뱅뱅 돌다가. 고생 많았죠. 지산거사라고 네. 슬기로울지 몇 산자를 써서 제가 본명이 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그 법정 스님한테 같을 때 본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동무죠. 네, 네. 실제로도 가장 가까운 동무입니다. 편안하게 눈 감으셔도 되고요. 눈을 살짝 뜨셔도 좋습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숙자 2일 차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피곤했는데 싱잉볼 소리 많이 힐링됐습니다. 네. 끝나고 더 쳐드려야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파주의 집 이삿짐 지난주에 나르고 예, 반성하면서 10년 동안 쓰레기가 거의 한 트럭 나온 거 보면서 반성하면서 지금 열심히 분리수거 예, 좀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는 것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어학당은 방학해서 부산에 시댁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각각 찢어져서 이 팀 한 번, 저 팀 한 번 이렇게 사람 수 맞추느라고 힘겹게 식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 그 페북에서 모질이 이사 들어가시는 거 글 봤는데 네. 그동안 이제 명상맨이 해놓으신 작품이랑 이런 것들을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셔서 되게 속상했어요, 저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트럭 물건 안에도 네. 어떤 분들에게는 쓰레기가 아닌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사진 한번 쫙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되게 잘 나누어 보겠습니다. 늘보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뭐 제 얘기보다 네네. 실제로 그 모지리라는 것을, 모지리는 부천에 있는 그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좀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딘가 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이들이 뜻을 내고 그 마음을 내어서 서로 모자라는 것을 메워주는 그런 모임체를 한 1년 넘도록 2년 가까이 아울러 오셨어요, 명상맨이.
그랬는데 본인이 그 파주에 있던 집, 물론 단독주택으로 아주 꽤 괜찮은 집인 것 같은데 그 집을 팔아서 모질이 공동체로 쓸 수 있도록 그 부천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랬으니까 내 것을 물론 거기 중에 한 층은 당신이 집을 꾸려서 살겠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서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좀 제대로 새기고 기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명상맹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제 소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명상맹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상권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내셨는지 혹은 인사 나누고 있으니까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잠깐 아까 얘기 나눌 때 쌍둥이 할아버지가 되셨다면서요. 느닷없이 쌍둥이 할아버지가 되는 통에 2년간 집안에 갇혀서 살다가 오늘 우리 지관거사 한 2년 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인 줄은 모르고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가끔 바람 쐬고 싶으실 때 저희 한번 저희가 초대하고 그래서 나오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9일에 이제 법정 스님 그 추모법회가 이제 길상사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기사 검색해 보시면 큰 스승에 대한 저희도 이제 뭔가 예의를 좀 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 읽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술과 말은 익어야 한다. 술은 숙성기간이 지나야 좋은 술이 되고 말은 침묵이라는 숙성기간을 거쳐야 향기로운 말이 된다. 제목이 술과 말인 이 글은 법정 스님이 좋은 글이라고 여겨 몸소 출판사에 원고를 가져다 주어 태어난 자네 삶은 어떤가에 나오는 말씀이다. 말을 침묵에서 익힌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예나 한국화에서 여백, 붓이 가지 않는 빈대가 주는 아름다움을 떠올렸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 10,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말수가 적어야 한다. 생각대로 불쑥불쑥 나오려는 말을 안으로 꿀꺽꿀꺽 삭일 줄 알아야 한다. 스승이 쓰신 텅 빈 충만, 불란서 여배우란 꼭지에 나오는 말씀이다. 나처럼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이로울 것이라는 바탕에서 처음에는 조심조심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 그러나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 널뛰듯 하면서 다른 사람 허물을 드러내 흉볼 때가 적지 않다. 조심성이 없어지는 것은 말이 생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수가 적도록 나오려는 말을 사귈 줄 알아야 슬기로워질 수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지난날 잣대로 오늘을 재려고 드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 사람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말로써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힘이 자란다. 지혜와 자비가 그 움을 틔운다고 말씀하면서 절에 가면 삼합이라고 쓴 표지가 큰 방에 붙어 있는데 입을 3번 꿰매라는 뜻이다. 말을 삼가라는 교훈이다.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를 덜하게 되고 안으로 말이 여물게 된다라고도 하셨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무건수행을 한다. 무건이란 말하지 않는 것이다. 2박 3일에서 4박 5일 짧은 기간 출가하는 제가자들이 하는 무건수행은 길어봤자 며칠이지만 스님들은 석 달 안거 내내 무건을 하기도 한다. 무건수행을 하는 까닭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데 있다. 스승은 또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했다. 말에 쉼표가 있는 까닭이다. 입을 다물 사이가 없으면 생각이 고일 겨를이 없고 생각이 받쳐주기도 전에 튀어나온 말은 쓸모 있는 말이 별로 없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말을 하다 보니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나라 곳곳을 걷던 은빛 순례단 다짐이 떠올랐다. 억눌림에서 벗어나 빛을 찾았다는 광복 역사는 분단 역사와 나란히 간다. 우리는 제대로 된 독립, 따로 서기와 제대로 제 빛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뉘우치는 60이 넘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란 깃발을 들고 걸으면서 거듭한 다짐이 귀는 열고 입은 닫겠다는 것이었다. 해방을 맞은 우리는 품은 뜻과는 달리 남북으로 나뉘어 어리석은 이념 갈등에 휩싸여 서로 원수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온 국민이 흘린 피와 땀에 힘입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춰보면 오손도손 살지 못하고 집단과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내 것만 챙기느라 우리를 조각조각 흩어놓았습니다. 빈부격차와 지역 갈등 골이 깊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입만 있고 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귀는 열고 입은 닫으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섭을 풀고 마주 앉아 내의 옳음을 받아들여 서로 살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비판과 반대보다 새로운 결을 내놓도록 힘쓰겠습니다. 걷고 또 걷고 듣고 또 들으면서 나라 살리려고 하나 됐던 3.1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2018년 이 땅이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 순례를 떠나며 올리는 다짐에서 조금 모셨다. 그를 우리말로 벼려낸 것은 나였지만 여러 어른 뜻을 모아 빚어 더욱 뜻이 깊다. 저 뒤로 내게 주어진 말머리는 입을 닫고 귀는 여는 것이다. 귀담아 듣기란 마음을 기울여 참답게 듣는 것을 가리킨다. 말을 줄여 생각이 고인 바탕에서 빚은 말씀만이 마음을 흔들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정 스님 입적하신 지 10주기 때 이제 요 책 법정 스님 눈길이 나왔죠. 네. 네. 지상거사님은 법정 스님이랑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맑고 향기롭게라든지 그런 인연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96년도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보도를 보니까 이제 97년도에 일상사 개원을 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그 법회에 참석했다가 뭐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그냥 한 10년 다닌 것 같습니다. 아, 개원법회 그러면 개원 법회는 아니고 개원은 97년 12월에 했죠. 12월이구나. 그 다음 해 봄 법회 참석을 했다가 우리 지광거사도 만나고 두 분이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계기들은 어떤 걸까요? 친하게 된 계기 같은 거. 그건 이제 길상사의 그 거사들만의 모임인 거사림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서 함께 일을 하고 나누면서 좀 가까워졌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분이어서 가까워지게 됐어요. 딱 단락에 읽다 보니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너무 어울리는 분이 아니신가 그 생각을 했는데, 혹시 법정 스님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 중에서 조금 이제 뭔가 좌표 같은 거를 삼고 계신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제 스님 뭐 지근거리에 가서 뵌 적은 없고요. 뱀두리에서만 그 본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스님 생각을 읽고 듣고 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저랑은 조금 비슷하다 하는 면이 좀 많았어요. 공감 가는 부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공감하지를 못하면 와 닿질 않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그래도 굉장히 그 실천하면서 사신 몇 안 되는, 그냥 많은 스님도 계시지만 법정 스님은 조금은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가신 분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하고 이 지상거사가 굉장히 닮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생각을 딱 하면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공감이 쉽게 가지 않았을까 싶고, 스님하고 인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상거사가 그 해인사 있는 거기에 그쪽에 있는 전선 같은 것을 다 지하로 그 한전에 일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지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묻는 큰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85년도 3월에 제가 거기 발령을 받아 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총각으로 갔는데 난 뭐 고향은 지내고 합천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었죠. 너무 오지니까 밤을 새워서 합천에서 차를 타고 가도 한 50분에서 1시간 걸려요. 합천이라고 다 가던 합천이 아니고 내가 있는 데는 합천 읍내고, 해인사는 가야면이에요. 합천군 가야면. 가야면에서도 또 오지죠. 그러니까 합천에서부터 계속 이제 전기를 살려 나가다가 보면 거기는 거의 새벽 때야 도착하는 거죠. 말 다니니까.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원인 분석을 쭉 해보니까 소나무 그 숲속으로 이 전주를 세워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선하고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눈이 조금 온다든가 하면, 비가 오든가 하면 가지가 처져요. 무거워서. 그러면 이제 전선에 다가 정전이 되는 거죠. 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숲이 너무, 소나무 숲이 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85년도에 내가 예산을 6억을 신청했어요. 많은 로비도 하고. 6억을 신청을 하니까 내가 뜨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게 4억 3천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4억 3천이면 지금 25년 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상상을 못할 큰 돈인데 난 뭐 과감하게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아, 손님들이 겨울에 추운데 이게 보일러가 이제 안 돌아간다. 그 다음에 전기가 없어서 공부도 못한다. 그 당시에 거기에 뭐 불교 대학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스님이 상주 스님이 한 400명 정도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절이었다. 그리고 성철 스님 계실 텐데 이제 220불도 성합을 했어요. 근데 절이 크잖아요, 거기가. 근데 지조 가면은 이제 일타 스님이 계시고, 저기 성철 스님은 저기 위에 백년암에 계시고, 여기 백년암은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지저가면 내가 차를 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일을 벌려놓고 수습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제 일타선님 글을 한 50폭을 얻었어요. 그때가 가보니까 지조감에 가보니까 그 일타선님 그 대구 동산병원에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3년 정도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신 직후라 힘들어 하시더라고. 글을 썼는데 큰 붓으로 악필 보니까 손가락이 없고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 그 앉아서 기다려요. 5폭 쓸 때까지. 그러면 이제 또 걷어서 뭐 서울이고 어디고 이민을부서에 선물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시간이 몇 달 걸렸죠. 생각나면 올라가서 글을 얻어서. 네, 요번 편에서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하신 말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침묵, 예, 제가 술을 잘 못하니까 술과 말은 익어야 한다는데, 예, 술은 숙성 기간이 지나야 좋은 술이 되고 말은 침묵이라는 숙성 기간을 거쳐야 향기로운 말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니까 말도 좀 향기롭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침묵이라는 숙성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요 느낌이 좀 뭔지 좀 설명이나 뭐 이야기를 좀 첨언해 주시면. 술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말씀을 딱 들으면서 술을 못하기 때문에 말도 향기롭지 못하다는 말씀에서 갑자기 샥 웃었어요. 왜냐면 이게 술이 잘 익혀가지고 저희한테 오는데 우리는 이 술을 먹으면서 굉장한 말들을 뱉어대는구나. 보통 말수가 적은 분들도 술 마시면서 이게 입이 맞습니다. 열리셔가지고 맞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네? 이런 생각, 저도 그런 과였거든요. 평소에 말 잘 안 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제 쌓였던 얘기 다 하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침묵의 숙성 시간. 예. 글쎄 뭐 법정 스님도 사실은 약주를 전혀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말이 익지 않았다는 건 어느 아닌 것 같고. 침묵의 숙성 시간은 뭘까요? 근데 그거는 명상맨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는 뭐 명상하면 1시간 정도 앉아서 그 명상할 때 말 안 하죠. 네. 생각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 보면 그건 걸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는 아마 이렇게 침묵을 긴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으네요. 네. 근데 법정 스님은 이제 침묵 말씀도 하셨지만 글을 쓰면은 생각이 그만큼 걸러진다라는 얘기도 또 하셨어요. 스님은 그 법문하러 오실 때 원고지를 꼭 빼곡히 써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법문하시는 걸 보면 늘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고 보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원고지를 한 40분 정도 분량을 아예 다 써갖고 오시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꽤 되셨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써오셨어도 이제 스님 법문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1,500명, 뭐 많게는 3,000명까지 왔다고 하는데 밖에 서 있잖아요. 법당에는 뭐 한 4,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춥거나 비가 오던가 할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한 20분 정도로 줄여서 그러니까 원고지 양이 많더라도 이렇게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원고를 충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건너뛰면서도 하실 얘기는 다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침묵이라는 게 정말 말 없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걸러내는 장치로서 글을 쓰는 것도 침묵과 이어지고 또 숙성된 말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몰랐던 저의 침묵의 숙성 시간을 찾아주시다니 감사드리고 글도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이제 나온 이야기가 법정스님 말씀이 이제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 만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래서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되게 귀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이제 사람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말수가 적어야 한다. 생각대로 불쑥불쑥 나오려는 말을 안으로 꿀꺽꿀꺽 사귈 줄 알아야 한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 여기 목에 걸리면 그걸 다 이렇게 이제 해야지 직성이 풀렸었는데 그거를 꿀꺽꿀꺽 삼키는 거. 중요한 건 그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부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본 적이 있지만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은 하되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80년대 중반에 그 송광사의 그 수련회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할 말은 하고 못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입술이 두터웠다. 못할 말은 삼켜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 입술 보시듯이 할 말 못할 말을 다 써내다 보니까 입술이 닳아서 얇아졌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전해 들을 때 굉장히 뜨끔했어요. 나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어떤 게 할 말이고 어떤 게 못할 말인지, 또 쓸 말, 못 쓸 말. 못 쓸 말이 원래 못 쓸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발음할 때 바뀌어서 못 쓸 말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가리는 훈련, 그런 걸 가리는 그 생각, 그게 아마 그걸 가려내는 게 명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명상은 그냥 그 내가 편안히 앉아 있으니까 또 누워 있으니까 편안하고 마음이 편해진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고를 벼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말은 할 말이고 어떤 말은 못할 말이며, 어떤 말은 쓸 말이고 어떤 말은 못 쓸 말인지, 이런 것을 가리는 게 명상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명상맨을 잘 따라하면 아마 그게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스님 특집이 명상맨 특집이 돼도 되는 게 법정스님 무소유를 보시면 무소유에 우리라는 말이 115번 나오고요. 이웃이라는 말이 25번 나와서 140개. 그러니까 그 우리를 얘기하는 게 140개고요. 사랑과 자비, 정의라는 게 44개 나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27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는 것을 법정스님이 으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책들은 아직 안 쉬어봤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 모질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 동아리를 아름답게 아우러 가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지지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법정스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아주 엄청 굉장한 부족하고 연결이에요.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저희가 이 눈길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삶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법정스님이랑 거의 이제 일면식도 없고 뭐 그랬는데 이제 11주기 되니까 좀 제가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된 듯한 지금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귀하게 들리고 혹시 지상권 선생님도 눈길 읽어보셨나요? 예, 이거는 봤는데 요즘 다 지워졌어요. 혹시 요 전에 숨결도 좀 읽으셨었죠? 좀 그 책 읽었을 때 좀 느낌 같은 거는 어떠셨습니까? 생각이나. 항상 이제 좀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좀 정리가 되는, 스님 책들은 뭐 어느 책을 읽어도 이렇게 정독을 하면 살다 보면 항상 뭐 이렇게 흐트러지게 돼 있는데 책을 읽으면 조그만 며칠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스님 글 자체가 굉장한 그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제자분들 두 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에서 그 실천력 말씀하신 것처럼
언행이 일치하시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두 분 보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저희가 늘보한테 항상 뭐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생각과 말을 항상 실천으로 옮기시는 그 모습이 되게 저희한테는 존경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해 뜨는 곳에게도 좀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자주 해주십니다. 뭐 덕담이랄 건 없고 그냥 저는 이제 부탁을 오히려 하고 싶은 게 그냥 스스로를 조금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너무 자기를 이렇게 좀 가다듬으려고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풀어놔도 괜찮다. 그러니까 좀 더 자기를 믿어줘도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지금도 여기 보니까 뭐 아네모네 두 송이, 태모로 하나, 까랑코에 하나가 있는데 네네. 이 봄을 맞아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마련해 갖고 오셨대요. 어떤 마음으로 마련했어요? 어떤 마음이냐고요? 어제 화해 무슨 카페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꽃을 같이 파는 곳이었는데 제가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가서 꽃을 이렇게 막 사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 혼자 갖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줘야겠다. 근데 이거 꽃이 피기 전에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모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그래서 이 보는 순간 딱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거 사갈까 다른 걸 사갈까 고르시는 재미도 있어야지. 그래서 각각 다른 것들 다 같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봐서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자체가 그냥 맞습니다. 결이 고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뭐 얼마나 더 뭘 바래? 제가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법정 스님 눈길 읽으면서 법정 스님 가르침 혹은 늘보의 실천 이런 걸 보면서 제일 수혜자를 꼽는다면 접니다, 저예요. 저는 매 장마다 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 감동받고 이래서 오늘도 그 연휴에서 잠깐 한 문장이 또 읽으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문단이 들어있구나 그랬어요. 어떤 이거 뭐 말로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에 과거에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지고 현재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과거에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요 얘기를 다른 책 문구에서도 제가 막 가슴 깊이 탁 맞으면서 읽은 글들이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또 못하고 있었구나. 네. 그럼 오늘 한 요 정도로 이번 편을 마쳐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아마 9일 전에 아마 방송이 나갈 것 같고 9일은 이제 법정 스님 입적 이제 11주기 되는 날이고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이제 스승의 이런 어떤 가르침 같은 큰 뜻을 좀 함께 기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이제 그 뜻에 맞게 자해 명상하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네. 한번 쳐드릴게요. 네. 네, 비손 해주시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